전라남도 광주에서 동북쪽으로 50여리를 가면 죽제품 특산지로 유명한 담양읍에 이른다. 담양읍 북쪽에 흐르는 담양천 모래톱에는 화학제품에 밀려 옛만 못하지만 아직도 죽제품 매매로 성실을 이루는 장날이 선다. 이곳은 마을이 온통 대나무 숲으로 둘러있고 좋은 대가 많이 나서 대바구니, 참빗, 또 이러한 죽제품에 인두로 낙을 놓은 낙죽 등 죽공예가 발달해왔다. 채상은 죽세공의 일종이다. 채상은 우리나라 죽세공 가운데 가장 극치라 할 만한 기능으로 옛부터 한정된 기업, 즉 담양의 특산품임에도 현지의 기능을 계승하고 있는 사람이 드문데 그중 한 사람이 80이 넘은 고령의 김동년옹이다. 김옹은 1897년 7월 23일 역시 이고장 담양읍 향교리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죽세공예를 배워왔으며 20세경부터 채상예를 배웠고 현재 기능은 주로 채상을 위한 배울뜨기, 즉 배이기는 일에 능숙하여 기능 보유자로 지정받았다. 먼저 채상을 만드는 도구들을 살펴보면 나무판에 두 칼을 꽂은 조름칼, 뜨는 칼과 그 외에 흘른 칼 등이 있다. 송곳, 나무 집게인 더벅, 줄톱, 무릎에 대는 쇠가죽인 물갓, 누짐대, 숫돌 등이 있다. 채상을 만드는 공정을 살펴보면 먼저 재료가 되는 대나무 고르기 있다. 이때 겉상자형 대나무는 작년 한 해 동안 실하게 자란 것을 특별히 골라쓰되 물 오르기 전인 양력 3월 보름 이전에 된다. 대나무 마디가 실하고 눈매가 곱게 자란 것을 골라 대는 즉시 쓰는 것이 좋다. 마른 대나무는 겉목을 뜰 수가 없다. 숭대를 1 내지 2m 길이로 잘라 3mm 너비 정도를 밝게 빠갠다. 이것을 다시 표피와 내피를 바로 빠개는 일을 겉목뜨기라 하는데 이때 쓰는 칼은 등은 두텁고 날이 일직선인 뜨는 칼을 쓰게 된다. 겉대와 속대의 중간부를 가로 빠개는 것을 초벌이라 하고 겉대와 속의 중간부를 다시 절반으로 내는 것을 두벌이라 한다. 채상 제작 기능 보유자 김옹은 이미 나이 80이 넘고 몸이 불편하여 그의 아들 김옹관이 그 기능을 전수받고 있다.
채상에는 겉대의 속 부분과 속대의 겉 부분만이 쓰인다. 우선 조름에 썰어 대올의 넓이가 일정하게 다듬는다. 이것을 다시 절반의 두께로 쪼개고 그래도 두꺼우면 또 절반으로 떠서 종이장처럼 만든다. 두 번째 조름 썰 때는 조름칼을 2mm 정도의 간격으로 좁혀서 대올에 필요한 너비를 확정 짓는다. 만약 대올이 그 이상으로 넓으면 대올이 갈라지기 쉬우며 갈라진 면에 서슬이 생겨 어슷어슷하게 된다. 두 번 조름 썬 대올은 일단 찬물에 담가 흠씬 불려놓는다. 대올은 겉목을 고르게 잘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끓는 작업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채성의 태가 있고 없음은 바로 흐른 기술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쇠가죽으로 만든 물갓을 무릎에 대고 칼날이 안으로 약간 오근 훌치칼로 대올의 안팎을 밀어 훑는다. 이때 칼날에서 석석 소리가 날 만큼 잘 되는 것이라야 한다. 칼날로 지그시 누르며 대올을 잡아 빼는데 칼을 곧게 세우거나 너무 눌러대어도 대올이 도루루 말리므로 칼을 뒤로 제치는 듯 쉽게 조심해 대어야 한다. 이같이 매끈하게 훑어낸 대올은 매우 얇아서 다시 절반으로 쪼갤 수도 없으려니와 이후에 조름에 썰어서도 안 된다. 조름을 다시 대면 대올의 갓에 서슬이 생기는 까닭이다.
다음은 다듬어 놓은 대올에 물들이기이다. 대올에 염색하기 위해서는 겉대와 속대를 미리 구분해 놓을 필요가 있다. 즉 겉대 중에서 표피에 가장 가까운 부분의 대올에는 붉은 물을 들이고 그 나머지 남색, 녹색, 검정 등을 들인다. 그리고 황색은 속대에서 얻은 대올에다가 들이는데 혹시 겉대에 누렁물을 들이려 하면 쉽게 빛깔이 들지 않는다. 염료는 노랑, 빨강, 검정, 파랑의 4가지 색으로 본신은 치자, 잇, 쪽, 갈매로서 채색했다. 그러나 화학염료가 보급된 뒤로는 옛날에 까다로운 식물성 염료를 사용치 않으며 시장에서 손쉽게 물감을 구입해 쓴다. 염색은 공기에다 물감을 풀어 팔팔 끓인 뒤 대올을 한 움큼씩 쥐고 한 컷을 잠시 담궜다가 꺼내면 된다. 그리고 물기를 털어 음지에 놓아두면 바로 마른다. 너무 말라도 대올이 뒤틀리거나 오그라들기 쉽다. 그러므로 방 안이나 눅눅한 광 같은 데 간수하고 내다 써야 한다. 다음은 상자 절기이다. 절른 작업도 도중에 마르지 않도록 방 안에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동련옹의 부인이 김옹의 지도를 받으며 상자 절기를 맡아 하고 있다. 대올을 10 내지 20가닥쯤 왼손바닥에 펴서 쥐고 오른손으로 다른 채색의 대올을 하나에서 5가닥쯤 걸러가며 매겨 엮는다. 처음 절른 데가 상자 바닥에 복판이 되므로 대올을 쥐거나 매길 때에는 긴 가닥의 중간부가 되어야 한다. 대개 황색의 대올을 왼손에 잡아 씨로 삼고 빨강이나 남색의 대올을 날로 삼아 무늬를 놓는다. 무늬를 놓기란 매우 빠른 계산이 이루어져 손꽃을 움직여야 하며 이 기본적인 손놀림이 기능자의 숙련이다. 날을 대번 매기기까지는 손바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주 엉성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바닥에 펴놓고 씨와 날의 이가 꼭 맞도록 아물게 하여 놓는다.
최상 겉상자의 무늬는 줄무늬, 네모무늬, 방울무늬, 완자무늬, 완자 발무늬, 드트바리 무늬, 그리고 수복자 등이 있다. 이 화면에서 길게 엮는 것은 실제와는 달리 시범해 보이기 위한 것이다. 이 작업이 한 방향으로만 계속될 수가 없으며 날을 12여 회 내긴 뒤에는 복판을 축으로 삼아 사방으로 돌리면서 절어 나간다. 그리고 조금씩 절어 나가는 동안 복판의 무늬를 반듯하게 잡아놓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속상자도 미리 만들어 둔다. 속상자의 대올은 너비 5mm에서 1cm, 두께 1mm 이상의 것으로 대나무의 속대를 이용한다. 대충 겁먹떠서 쓰되 않으며 다만 졸음에 썰면 대올이 반듯해서 그릇이 야물다. 절는 것은 일률적으로 두올뜨기 혹은 세월뜨기로 하며 무늬를 놓을 필요가 없다. 뒤의 처리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겉상자보다 1 내지 2푼쯤 작게 만든다. 속상자와 겉상자가 완성되면 속상자를 안으로 넣어 맞춘다.
다음은 이 안팎의 두 상자에 두를 태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한다. 태대는 너비를 1.5cm에서 2cm 정도로 빠갠다. 그 대 쪽의 속살을 후벼내거나 불로 구워 휘어잡는다. 대 위에 비죽비죽 솟은 대오를 대에 맞춰 배원에 가지런하게 다듬어 간다. 태대 위에는 비단으로 덮어 씌우기 때문에 태대 자체에는 별다른 처리가 불필요하다.
세대의 손질이 끝나면 이를 고정시키기 위해 더벅이라는 집게로 군데군데를 물려놓고 칠기나 소나무 뿌리로 단단히 고정시켜 잡아맨다. 이러한 끈을 맥기라고 한다. 남색이나 검정 등의 공단 헝겊 조각으로 감싸 바른다. 비헝겊은 10cm 정도를 동그랗게 오려 그 반경만 썰어놓고 쌀풀로 이게 한다. 세대를 감추기 위한 동도 귓사귀와 같은 헝겊으로 만든다. 채상은 그 한 짝만이 아니고 대소 여러 짝을 일습으로 갖추는 게 상례이다. 세 짝을 한 벌로 삼았을 경우 삼합이라 하고 다섯 짝이면 오합이라 한다. 이제 채상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거의 일선을 놓고 다른 죽세공 일로 생업을 삼고 있으며 김홍의 아들 김홍간 씨가 전수생으로 그 명목을 이어가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